지금 상당히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네.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좀 11월과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월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입니다. 사실 지난 11월 달 이제 가장 빅 이벤트였던 미국의 대선이 끝났죠. 이번 대선에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공화당의 트럼프가 재당선이 됐고 상원도 공화당, 하원도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레드 스윕, 공화당이 모두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또다시 이제 관세 문제 아니면은 뭐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제는 미국이 조금 더 우세하고 다른 나라들이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앞으로가 또 문제잖아요. 2025년에 미국의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죠. 1월 20일에 취임하는데 벌써 뭐 내각 구성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보좌진까지도 구성이 다 끝났습니다. 대부분이 강경론자고 뭐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 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 연초부터 시작될 보호무역 얘기들, 관세와 그 다음에 감세 연장, 복지 축소, 재정질 축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12월, 10월 달 고용 같은 경우는 좋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나왔던 물가 지표나 아니면 소매 판매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양호했고요. 최근에 애틀란타 연준에서 나왔던 4분기 미국의 성장률 지표도 전기 비연율로 2.7%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12월 달에는 이제 빅 이벤트가 있죠. 12월 18일, 19일 날 FOMC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FOMC회의에서는 요즘 인하 쪽에 전망이 좀 우세한데 동결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하와 동결 사이에 어느 정도 중간에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번 12월 달 FOMC회의에서는 또 점도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 테이블이 나오죠. 2024년에 성장률은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2025년, 2026년 성장률, 그 다음에 실업률, 물가 상승률 전망에 따라서 내년 말 목표금리 그리고 2026년 말 목표금리가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미국 경제가 되게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실업률이 좀 안정적이었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내년부터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뭐 물가는 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가 오르게 되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 물가 전망이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또 미국의 우선주의나 아니면은 공화당의 정책 노선을 봤을 때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도 2%는 좀 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 말에 목표금리를 빠르게 내릴 명분이 상당히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도 지금 예상한 대로 아마 2025년 말이나 2026년 말 목표금리가 기존의 3.5%, 3.0%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 3.75나 아니면 3.25 정도로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제 이벤트로 볼 수 있는 FOMCA가 결국에 트럼프 당선과 내년의 미국 경제를 감안했을 때는 아마 목표금리 상향될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 달에는 또 주요 이벤트가 또 있죠. 12일 날 이제 유로 22회의가 있고 또 19일 날 일본 BOJ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유로 22회의 같은 경우에도 유로 쪽에 최근에 이제 경기 부진, PMI 지수의 기준치 하회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한 차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금이 좀 올라가고 있고 물가가 2%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금리 인상 지난 7월 달에 이어서 6개월 만에 다시 또 금리 인상 나서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 경제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통화 정책에 아마 차별화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 BOK 금통위에서 금리를 연속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뭐 대불확실성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만큼 내수 경기나 수출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한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썩 좋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종합해 보면은 12월 달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그나마 계속 양호한 모습들, 거기다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 트레이드 얘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경제 우월할 거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유로나 아니면은 뭐 일본도 좀 좋아지긴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다소 이전보다는 좀 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12월 달 미국과 비미국의 경제 차별화 그에 따른 통화정책 차별화 때문에
아무래도 여전히 좀 미국이 좀 우월한 그런 이제 성장 동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12월 달 금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그룹 정현상 이코노미스트입니다. 11월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먼저 11월 달 한국의 금리 인하 주요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지난 28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이제 깜짝 인하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 대부분들이 이제 금리 동결을 예상했던 만큼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서프라이즈로 작용을 한 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이번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에도 좀 소수 의견이 이제 한 명도 아니고 이제 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결정에 있어서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으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그리고 이제 레드 수입으로 인한 미국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신행정부가 이제 관세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부과를 할 경우 이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좀 확산되면서 국내 경제가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좀 높은 만큼 네. 이를 감안했을 때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이 좀 이제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이제 2.1%에서 1.9%로 좀 낮췄는데 시장 전망이 좀 어둡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를 해서 내수 부양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는 언제쯤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1월까지 3번 연속 인하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하 시점은 아무래도 2월이 될 거라고 2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일자가 이제 1월 20일인데 금통위가 1월 16일에 열리거든요. 네. 그거를 감안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어떻게 부과를 할 것인지 그런 정책에 대한 파급 효과를 확인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월보다는 2월이 다음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렸잖아요.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앞에서도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12월 19일 미국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거냐, 내리지 않으면 금리 차가 더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12월 달 미국 FOMC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금 시장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 FOMC에서 금리를 아무래도 인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거는 미국의 고용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월 고용지표가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이 이제 12,000명으로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어서 미국 경기가 좀 둔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일부 작용을 했지만 결국 그거는 이제 허리케인 영향으로 그렇죠. 인한 좀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11월 고용 보고서에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당폭 이제 고용자 수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제 고용이 이제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지금 제약적인 금리 수준인 만큼 연준이 좀 정책 금리를 현재 이제 4.75%에서 4.5%로 25bp 인하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약적인 수준에서 약간 좀 내려가는 게 아무래도 좀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미국 경제가 아주 되게 좋은 상황인 만큼 고용이 되게 이제 좀 많이 증가를 할 경우에는 금리 동결 확률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금리 인하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한국이 금리를 내렸고 다음에 미국도 금리를 내릴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달은 또 유로 22도 있고 일본 BOJ에다가 영국 BOE까지 있잖아요. 12월 달 각국 통화정책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까요? 먼저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금리 기준으로 25bp 인하해가지고 이제 3%에 도달을 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bp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50bp 인하에 대한 좀 기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유로 지역 경기가 그렇게 되게 좋지도 않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수출이 되게 이제 좀 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좀 유로 지역 물가 상승률이 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겨울이 되면은 좀 유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좀 우려가 매우 높은 그 상황이거든요. 금리를 빠르게 낮추면은 어느 정도 경기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의 부작용으로 당연히 물가도 이제 다시 상당폭 올라가요. 올라갈 수 네. 있는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뭐 50bp 인하보다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25bp씩 인하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BOJ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0.25%인 정책금리를 이제 네. 0.15% 포인트 정도 인상을 해서 이제 0.4% 정도에 도달을 할 거로 네.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물가 상승률이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그 일본의 경제 상황이나 이제 물가 상황이 어느 정도 그 BOJ의 예측과 어느 정도 예측에 맞는 수준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네. 이제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의 10월 근원 물가 상승률은 좀 전년 동월비 2.3%로 조금 이제 뭐 BOJ 물가 목표인 2%에 어느 정도 근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도쿄 지역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선행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1월 도쿄 지역 물가 상승률이 이제 2.2%를 나왔는데 이게 10월에는 1.8%에서 이제 2.2%로 상당폭 올랐어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11월에 이제 일본의 물가 상승률도 상당폭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를 감안하면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는 좀 억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채 금리 이미 이달 반영했잖아요. 그래서 더 내려갔는데 앞으로 12월 달 내년 연초까지 봤을 때 한국 국고채 장내 금리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한국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초에는 3년물 기준으로 2.9%에 그렇죠.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그렇죠. 금리가 계속 내려갔고 기준금리가 실제로 인하가 되면서 추가로 더 또 내려갔죠. 내려가지고 네. 지금은 2.6% 네. 초반까지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이제 12월 국채 발행 계획도 이제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좀 국채 발행 12월은 그렇게 많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공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추가로 인하할 이제 요인이 좀 더 남아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제 12월에는 아무래도 연말로 갈수록 이제 금리가 약간씩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선은 좀 이제 국고채 금리가 너무 많이 하락했던 요인이 우선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년 국채 발행 계획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년도 국채 발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 전체적으로 201조 원으로 아무래도 역대 최고로 국채가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급 부담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반영을 했을 때 내년 초 보통 이제 대부분의 국채가 상반기에 좀 몰려서 발행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올해 말부터 조금 이제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금리가 이제 서서히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2월 달 환율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먼저 환율 지금 1,400원, 1,390원 네. 환율인데 당초는 좀 내려갈 줄 알았죠. 네. 근데 지금 여전히 1,390원대인데 환율이 이렇게 유독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글로벌 요인, 뭐 국내 요인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요인부터 설명드리자면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되고 음. 뭐 레드 수입까지 있다 보니까 보편 관세에 대한 정책 네. 그리고 뭐 어떤 보호무역주의 이런 부분이 좀 한국에 대한 어떤 수출에 이제 좀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라는 네.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런 부분이 원화 약세로 작용을 했었고요. 연준의 어떤 정책 금리에 대한 이제 경로도 불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달러도 강해지면서 좀 환율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로벌 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사실상 이제 올해 뭐 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지정학적 갈등의 줄을 이뤘었는데 네. 이제 11월 들어서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쪽에서 다시 이제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양국 간의 어떤 확전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네. 좀 달러 가치를 지지한 측면도 있고 네. 또 동시에 이제 위험 회피 요인으로 되면서 사실상 이제 위험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원화에는 또 안 좋은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환율 상승에 일부 기여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요인인데요. 최근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네. 비롯해서 반도체
반도체주가 많이 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주식 자금도 많이 빠져나갔는데 순매도. 네, 11월 한 달에만 2조 5천억 원 정도의 외국인 순매도가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환율에 어떤 수급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통이 있었잖아요. 네. 최근 한국 통계 지표들을 보면은 내수 경기는 물론이고 수출 증가율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네. 있는데 한국은행도 이번 경제 전망에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좀 1%대 성장률 저희가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보고 있는 퍼센트를 하회할 것이다 네. 라는 전망까지도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원화 펀더멘털의 어떤 약화 우려까지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네. 라고 보여서 아마 11월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지속한 데에는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른 달러 강세, 두 번째는 국내 어떤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11월 달 환율은 높았고 이제 12월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보통 환율이 좀 내려갈 계절성이 좀 있어요. 네. 그렇죠? 최근에 5년 동안 보면은. 그런데 이제 과연 내려갈 수 있느냐 네네. 환율이 네. 아니면 더 올라가느냐 이 네네. 관건인데 12월 달 원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12월은 지금 상당히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네.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좀 11월과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고환율 수준이 유지되는 이유로는 국내 경기가 일단은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네. 지속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 경제는 계속 좋고요. 12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거긴 하지만 동시에 또 점도표도 나오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 점도표가 어떤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반영을 해서 네. 내년 목표 금리 수준이 더 상향될 가능성 앞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높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또 달러 가치를 지지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환율이 좀 생각보다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네. 쉽게 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2기 내각 절차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주요 구성원에 대한 네. 지명 절차도 거의 끝난 끝났죠. 네.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달러가 상당히 좀 고평가된 그렇죠. 측면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12월에는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연말에는 사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네. 수출업체에서 내고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네.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급 부담도 완화될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오늘은 12월 달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는 하겠지만 네. 연말로 갈수록 어떤 트럼프 트레이드의 완화 그리고 수급 부담도 일정 부분 사그라들면서 환율도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12월 달 연준이 금리를 또 내리고 유로도 내리고 네. 뭐 일본은 좀 올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엔화가 제일 퍼포먼스가 제일 좋을까요? 네, 지금 이미 11월 말부터 12월에 어떤 BOJ 금리 인상 기대를 좀 반영하면서 네. 달러당 엔화 환율도 장중에 150엔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도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이제 BOJ 목표치 2%를 넘어서고 있고 네. 임금 상승률도 2% 위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BOJ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할 확률이 네.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내년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네. 12월에는 그래도 25bp는 내릴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이런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통화 정책 차별화, 일본은 올리고 미국은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일 금리 차도 어느 정도 축소가 되면서 네. 엔화도 강세를 보일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원 달러 환율이 12월 달 우리가 보통 1,410원에서 계속 막혔잖아요. 1,400원 위에 올라가면 막히고 했는데 네. 오히려 스파이크가 나면서 급등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급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월 환율 평균 환율은 저희가 이제 1,380원 정도로 보지만 여전히 상단은 1,400원 위로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준의 어떤 그 정책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12월 초에 그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지금 컨센서스는 비농업 고용 20만 명 증가이긴 한데 그거 사실상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20만 명보다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그러면 시장도 이를 반영해서 달러가 더 강세로 갈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 환율도 1,400원 위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BOJ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다고는 했지만 원래 BOJ의 성향 자체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 미리 어떤 힌트를 주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회의 직전까지는 까보기 전에는 알 수가 네. 없는 거고요. 네. 그런데 회의 결과가 만약 금리 동결이다. 네. 그렇다면 엔화가 지금까지 강세로 갔던 것도 다시 되돌려지고 원화도 여기에 좀 따라가면서 네. 그런 게 이제 달러 환율의 상방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 되고 환율이 계속 높아요. 그래서 금리도 생각보다 한국이 먼저 내리고 있고 네. 이런 좀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에 달러 환율 또 뭐 레인지는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당초에 저희가 연간 전망 자료를 냈을 때는 내년 연평균치를 1,330원 정도로 봤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좀 올려 잡아서 한 30원 정도 상향한 1,360원 평균이 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24년 연평균도 한 1,360원 정도인데 네. 25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할 것 같다. 다만 이제 방향성 자체는 상고하적이긴 하지만 네. 상반기에는 여전히 좀 1,400원을 위협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트럼프입니다. 이제 트럼프 내각이 공식 출범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이제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가 좀 네. 불거지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율도 아마 상반기까지는 조금 높은 수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네. 보고 있고 네. 그 이후에는 달러도 좀 조정되면서 네. 환율도 내려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그 속도는 좀 빠르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 게 내년에 한국 경기가 일단 수출도 둔화가 되고 네.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뭐 내수 회복도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행의 금리나 사이클도 미국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미국과의 어떤 금리차 역전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내년에도 그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부분도 좀 환율이 쉽게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달 주요 환율 전망 레인지 어떻게 되나요? 따라서 달러 환율 레인지는 1,360원에서 1,41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금리하고 환율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경제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트럼프 트레이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2017년, 18년에도 보면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를 했을 때 첫 해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지만 그게 또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와서 소비를 약화시키고 투자를 약화시키고 그런 경제적 부담이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IMF 보고서에도 따르면은 사실 미국이 하려고 하는 현적 관세나 아니면 이민자 제한, 감세 연장 등 있는데 미국 경제는 관세 부과도 이민자 제한, 이민 축소, 반이민 정책 이게 미국 성장률을 연간 0.4에서 0.6%포인트 하락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좋아 보이지만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경제는 좀 부작용을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우려하는 미국이 계속 좋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경제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반기는 뭐 미국이 좋아올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경제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앞에서 뭐 이민혁 연구원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상당 부분 좀 완화됐던 부분도 과연 내년에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게 경제적이나 금융시장에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계속 아마 저울질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